자, 오늘 122페이지. 전 시간에 배웠었어요. 등전자이온. 이런 걸 배웠거든요. 등전자이온. 외워라 그랬는데 외워왔을지 모르겠네. 그치? 등전자이온은 외웁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꼭 외워서 문제를 푸세요. 요건 외우는 거야. 자, 첫 번째 여기다가 복습 한번 해볼게요. 등전자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등전자이온. 그치? 등전자이온이 뭐냐? 전자가 같다는 얘기죠. 전자. 요 이온이라는 단어가 여기 붙어있죠. 그래서 이 등전자이온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다. 요거 외우세요. 책에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아예 통째로 적어줄 거니까 통째로 외우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네온이 있다고 했어요. 네온. 원자번호 10번. 네온. 네온과 전자배치,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통째로 외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네온은 전자가 10개죠. 예를 들어서 수소와 헬륨이라는 애가 있고 리, 배, 붕, 탄, 질, 산, 플로린, 네온 이렇게 써 있어요. 됐지? 한 번만 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지, 그지? 여기다가 칼륨, 칼슘 넣습니다. 잘 봐. 비활성 기체 18쪽 언어거든요.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다는 얘기는 요 녀석과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누가? 여기 있는 애들이. 땡. 언제? 이온이 됐을 때. 잘 보세요. 수소는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버리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그지.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버리는 거죠. 전자를 버리고 나면 비활성 기체와 같아져야 되는데 비활성 기체 중에 가장 전자수가 적은 애는 헬륨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됐니? 그래서 이 단어가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려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수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됐지?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리튬은 3번이에요. 전자 3개죠. 양이온이 될 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버려요. 전자 하나를 버리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죠. 두 번째, 헬륨은 4번이에요.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역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죠. 붕소는 3, 플러스 3가예요. 그러면 얘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이렇게 놓고 탄소와 규소 같은 14족 원소는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얘네는 어디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잘 배우지 않아. 그러니 이걸 기준으로 이 앞쪽에 있는 애는 이온이 될 때 그 위에 있는 애와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그치? 그럼 뒤쪽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전자를 받아먹었지. 그래서 전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전자 많아지면 10개 되고 10개 되고 10개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그 다음 거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얘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니까 11번이에요. 전자 하나 버렸으니까 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앞쪽에 있는 애들은 그 전에 있는 거랑 같아져요. 됐지? 그럼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얘랑 같아지겠지. 그럼 칼륨, 칼슘은 누구랑 같아져? 그 위에 있는 애랑 같아지는 거 맞죠? 이게 등전자 이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은 애 누구니? 요렇게 3개.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은 애 누구니? 요렇게 6개.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은 애 누구니? 요렇게 5개. 여기까지 됐어요? 그걸 여기다 적어놓고 한꺼번에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왜? 니네 기말고사 시험 볼 때 2단원이 시험범위죠? 그렇다면 적어놓고 시험 문제를 푸세요. 1단원보다 2단원이 쉽거든요. 그런데 1단원보다 2단원을 더 많이 틀려요. 왜?
헷갈려서 다 틀려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반드시 꼭 적어놓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적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봐.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되니? 전 시간에 이온 반지름을 먼저 적어줬는데 이 녀석은 원자들이거든요.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되지? 그럼 이 녀석들의 반지름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지름을 한꺼번에 통째로 외우세요. 두 번째, 얘가 이온이 되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써놓고 이온을 아예 통째로 표시.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됐죠? 이러면 이 이온의 반지름도 구별할 수가 있다고. 그때마다 이온 반지름이 플로린과 산소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적어놓고 문제를 푸세요. 얼마 안 걸리거든요. 부등호 찾을까요? 부등호는 항상 이쪽 방향. 부등호는 항상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모두 부등호를 치면 그게 답이 되니까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되니 뭐만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만 비금속보다 금속이 커요. 그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니네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추게 해줄 겁니다. 됐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6개째. 한 번 더 해볼까요? 2번째. 그렇다면 아르곤 18번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누구니? 아주 빠르게 쓰세요. 아주 빠르게. 질소 밑에 인, 황, Cl, 칼륨, 칼슘, 되지? 한 번 더 써요. 그냥 P, S, Cl, K, CA. 되니? 둘 중에 아무거나 결정해도 되죠. 위에 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하고 아래 걸 이온 반지름이라고 정하면 항상 습관적으로 패턴으로 그냥 쓰세요. 이온 반지름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2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똑같아 부등호가. 이게 한쪽 방향으로 모두 다 부등호를 쳐주시고요. 하나만 딱 반대로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 금속 쪽으로 부등호. 되니?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칼륨이 가장 커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 풀게 해줄 겁니다. 꼭 정리하세요. 꼭. 특히 이 녀석이라도 반드시 꼭 정리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요거 설명드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재미.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1단원에 비해서 1단원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해요. 2단원은 쉬우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되게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우니까 반드시 꼭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할 거예요. 두 번째.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요것도 잘 보세요.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쭉 내려서 쭉 가면. 자,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원자 번호가 있어요. 원자 번호. 자, 6개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치? 자, 써볼게요.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자, 원자 번호를 이렇게 주면 얘가 누군지는 알겠죠? 그죠? 7번은 질소고요. 8번은 산소, 9번은 플로린, 얘는 나트륨, 얘는 마그네슘, 얘는 알루미늄. 됐니? 자, 그러면 질소, 산소, 플로린 셋 중에는 누가 크다고? 질소가 제일 커요. 보이니? 부등호를 항상 원자 번호 작은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는 질소가 제일 커요. 그렇다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는 원자 반지름이 누가 크겠니? 나트륨 쪽으로 부동호를 반대로 치는 거 맞지? 얘는 2주기고요. 얘는 3주기니까요. 훨씬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점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거냐면 얘는 점 여기 있고요. 8번은 여기, 9번은 여기. 그럼 11번은 어디다 찍어? 졸라 커야 돼요. 됐나요? 11번은 올라 커야 돼.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 그럼 12번은 어디다 찍어? 여기다 찍는 거지. 13번 어디다 찍어? 여기다 찍는 거지. 됐어요? 이 그래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질소, 산소, 플루오린 순서로 작아지면 또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순서대로 작아지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대로 작아지고 갑자기 훅 변화가 되면 이거 무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자, 그래프 구별돼요? 이 그래프가 구별돼야 돼요. 그럼 다시 이 녀석들을 이온으로 만들 거 아니겠니? 원자는 이렇게 부등호 치고 얘만 뒤집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이온 반지름 한번 써볼까? N, O, F, Na, Mg, Al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그죠? 그럼 얘는 부등호 어떻게 친다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치는 거 맞죠? 됐니? 그래서 점을 찍을 때 여기서부터 찍습니다. 요거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온 반지름입니다. 이걸 고르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데 누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니 요 원자 반지름이니 이온 반지름이니를 고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됐나요? 그래프 완성시켜 드릴게요. 잘 봐. 얘요. 원자 반지름은 작았는데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커지고 있죠. 얘는 원자 반지름은 컸는데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작아지고 있지. 둘 중에 쉬운 거 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원자가 있었는데 이온이 될 때 전자를 버리면 껍데기도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아지는 거 맞지? 그러면 이때 이온은 누구니? 이때 원자들은 누구니? 이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작아졌으면 여기에 있는 이온은 양이온이죠. 됐네? 그렇다면 이 원자는 무슨 원자들이야? 다 금속 원자. 됐니? 니네들이 이 관계를 잘 비교해주세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 그러면 아 이거 금속 원자, 양이온. 그럼 반대로도 쓸 수 있죠. 예. 얘는 원자 반지름이 아래쪽에 있고 이온 반지름이 위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무슨 이온? 음이온. 무슨 원자? 비금속 원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그래프예요. 잘 구별되니? 됐어요? 그래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시험제가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시험제 보면 이 원소 기호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시험제를 막 봤는데 원소 기호들이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거 갖고 문제 다 푸세요. 됐나요? 시험 문제에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막 섞여서 나오면 요렇게 푸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넘겨보세요. 이 127페이지 자료 1번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쭉 읽어볼게요. 그림은 원소 A, B, C, D, E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됐지? 거기에 보면 단 A, B, C, D, E는 보면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리튬도 있고 베릴륨도 있고 산소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CL도 있지, 그치? 그렇다면 얘는 등전자 이온들이니? 아니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저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뭘 갖고 푸는 거야? 여기 있는 그래프의 내용을 활용하는 거야, 요거를. 됐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쭉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나트륨을 쓰고 산소가 먼저 나옵니다. 산소를 쓰고 나트륨을 쓰고 CL을 썼어. 됐죠? 자, 요것도 잘 보세요. 리튬, 금속이니? 진짜? 응, 금속이래요. 자, 베릴륨, 금속이니? 진짜? 진짜? 이래 선행한 적 있어? 공유결합, 이온결합 구별할 수 있어요? 공유결합이 뭔지 아니? 뭐예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그럼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금속이라면 이온결합하겠지. 그런데 3단원에 가면 얘 공유결합한다고 배워요. 요런 애들은 금속과 비금속을 골라내기가 좀 어려워서 찍는 거 아니야. 단 그냥 융 끝나면 금속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3단원에 가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통과. 얘는 비금속이 확실하지. 얘 금속이 확실하지. 얘 비금속이 확실하지. 됐니?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맞추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금속이라면 리튬이, 금속은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양이온이 되겠지. 됐니? 그럼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커야 돼?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되지. 여기까지 됐어요? 막대기를 보면 파란 막대기가 있고 빨간 막대기가 있다면 파란 막대기가 길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나트륨 맞죠? 이게 양이온이 된다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원자 반지름이 큰 거 맞지? 얘도 막대기가 파랗고 빨간 이온 반지름은 작아야 돼. 됐나요? 됐어? 그럼 다시요. 얘 비금속이니까 장차 음이온이 될 거거든요? 그럼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은 반대로 뒤집어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파란 막대기는 짧고요. 빨간 막대기는 길어야 돼요. 됐니? 한 번만 더요. 얘도 마찬가지. 음이온이 된다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이온 반지름이 크겠지. 그러니까 빨간 막대기가 길어야 되고 파란 막대기가 짧아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거기 한번 그래프를 보면 파란 막대기가 긴 애가 세 종류죠. 그래서 얘가 금속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렇게 내리면 얘는 양이온이 될 테니까 역시 파란 막대기가 길어야 되죠. 됐나요? 자, 금속 두 종류의 금속 세 종류의 비금속 두 종류가 완성됐어요. 그럼 금속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누군지를 골라야 되겠지, 그지? 누군지를 먼저 찾아봅시다. 그 찾는 게 바로 저거예요. 됐나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리튬과 베릴륨과 산소는 이주기 맞지? 얘네들은 이주기요. 이주기라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커? 원자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은 부중가 이따위로 되거든요. 그럼 질소 앞에 있는 거 더 크겠지? 탄소 앞에 있는 거 더 크겠지? 점점 커져서 이주기에서 제일 큰 애는 리튬입니다. 그럼 원자 반지름 막대기가 큰 애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금속을 비교할 거예요. 이렇게 금속 세 개를 비교하면 리튬, 베릴륨, 나트륨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야? 나트륨이죠. 얘는 3주기입니다.
원자만 지름 막대기가 제일 큰 애. 얘가 나트륨이에요. 이게 D죠. 됐니? 그럼 리튬과 베릴륨 중에 누가 커야 돼? 리튬이 크다고 했어요. 그럼 리튬, 원자만 지름 막대기가 두 번째로 큰 애가 리튬입니다. A죠. 세 번째로 큰 애가 베릴륨입니다. 2죠. 자,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걸 찾는 거야. 저걸 가지고. 산소와 CL 중에 누가 크니? CL이 크죠? 3죽이니까. 됐어요? 그럼 원자 반지름 막대기 중에 큰 애. C. 얘는 A, B, C, D. 완성됐니? 자, 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를 있는 대로 쓰시오. 금속은 3개요. A, E, D. 쉽죠? 2단원의 뒤쪽 파트는 자료를 보고 원소가 누군지만 맞추면 시험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1단원의 시험 문제는 위에가 쉽고 아래가 어려워요. 그런데 2단원의 시험 문제가 위에가 어렵고 아래가 쉬워요. 되니? 보기는 졸라 쉽습니다. 야, 이거 딱 찾아내고 금속 누구니? 이렇게 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2단원이에요. 이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있는 대로 쓰시오. A, B, E 이렇게 쓰면 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 A이온과 B이온은 전자배치가 같다. 됐나요? 이런 단어들이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A가 이온이 되면 리튬, 누구랑 같아져? 헬륨이랑. B이온은 산소죠. 누구랑 같아져? 네온이랑. 됐나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여? 기억은 X, 1번은 X. B이온 반지름과 D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이거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B는 산소고요. D는 나트륨이에요. 이온 반지름은 누가 커야 돼? 산소가 커야 돼. 이게 얘야. 산소와 나트륨 중에 누가 크니? 이온 반지름은 얘가 크죠. 써놓고 문제 푸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정확합니다. 2번은 동그라미. A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것은 A는 리튬이죠. 왜 이온 반지름이 될 때 작아지니? 전자를 버리면 껍데기도 같이 버려요. 그래서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3번 동그라미. C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은 것은 전자수 차이 때문이다. 보세요. C는 누구야? CL이죠. 왜 음이온이 될 때 커지니? 커지는 이유가 뭐야? 전자가 하나 들어왔죠. 전자가 하나 들어오면 서로 반발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를 밀어내니까 전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4번 동그라미. 이걸 니네 시험 문제로 맞닥뜨리면 꽤나 헷갈립니다. 됐죠? 정확하게 놓고 문제 주세요. 5번이요. 이온 반지름이 D가 C보다 작은 것은? 보세요. D, C. 이온 반지름은 누가 크니? D와 C 중에 이온 반지름은 누가 크니? 나트륨이 크죠. 점점 작아질 테니까요. 그럼 CL은 왜 이온 반지름이 작니? 원자 번호가 17번이잖아요. 원자 번호가 17번 뭐라고 쓴다고? 유효 핵전하가 크다. 유효 핵전하는 밑줄 긋고 원자 번호라고 쓰는 겁니다. 황이온의 반지름은 B이온의 반지름보다 크다. B는 산소예요. 황은 아래쪽에 있겠죠?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황이 큰 거 당연하죠. 플루오리나 이온의 반지름은 B이온의 반지름보다 크고 D이온의 반지름보다 작다. 보세요. 플루오리노화에는 산소보다 작고 나트륨이온보다 크죠. 여기 끊기는 거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써놓고 시험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쭉 넘겨보세요. 쭉.
(145페이지) 거기 보면 5번 한번 볼까요? 5번을 보면 그림은 원자 A, B, C, D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이온은 모두 그 밑줄 그어져 있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됐나요? 그럼 이걸 딱 써놓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야. 되니? 그 문제가 등전자 이온을 사용하는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B, C, D 고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되니?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지죠. 그럼 한번 써볼까? 누구누구라고? 8번, 9번, 11번, 12번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자, 이온 반지름은 누가 제일 커? 이렇게 부등호 치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얘가 플로린이고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됐나요? 이렇게만 쓰면 끝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맞아? 여기를 정확하게 찾았어야 되죠. 그래야 안 헷갈린다. 되니? 그림을 보고 그냥 대충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놓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써놓고 뒤집는 거 쉽잖아요. 그럼 찾았어? 문제 읽어볼까요? A와 B는 금속이니? A와 B는 금속이니? 야, 이것처럼 쉬운 문제가 어딨어? 이게 수능 시험 문제예요.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다고? 원자 반지름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써놓고 얘 이렇게 금속 쪽으로만 부등호. 됐니? 이렇게 두 줄만 써놓으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제일 큰 애는 나트륨, B가 되겠죠. 얘는 X.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화. 밑줄 주세요. 유효액 전화. 뭐 고르라고? 원자 번호. 유효액 전화는 원자 번호를 골라와요. 됐나요? 같은 말이에요. 원자번호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마그네슘. 이 동그라미.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 문제도 아니고 중단원 학습 문제도 아니고 수능 기출 문제죠. 됐어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7번이요. 자,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가 A, B, C인데 뭐라고 써있다고?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라고 써있습니다. 그치? 거기 보면 하나는 17Cl이고요. 하나는 19 칼륨이고 하나는 20 칼슘이죠. 그럼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이 되는데 얘는 음이온이 될 거니까 얘가 크죠? 크죠? 얘는 원자 반지름이 음이온, 이온 될 때 양이온이 될 거니까 감소하겠지. 됐죠? 얘도 마찬가지 양이온이 될 거니까 이온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됐어요?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했을 때 큰 애가 누구야? 얘밖에 없지. 이해됐니? 원자 반지름은 작은데 이온 반지름은 커요. 원자 반지름은 작은데 이온 반지름은 커요. 막대기 졸라 커지지 않겠니? 됐어? CL이. 그 기준이 어디야? 1이에요. 됐니? 그럼 CL 하나 골랐습니다. 비금속이죠. 얘네 둘 중에 누가 크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니네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다 외우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A, B, C가 다 결정이 나버린다면 자료를 더 줄 필요가 없지. 그러니 자료를 하나 더 줍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얘는 C는 제외야 A, B, C가 있었는데 요거 요 두 개를 고르라고 자료 주는 거죠. 그죠? 됐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G0. G 별표가 유효 핵전화 맞지? 분의 이온 반지름. 써볼까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를 얼마라고 쓰면 돼? 그냥 원자번호 쓰시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19분의 얘는 20분의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은 칼륨과 칼슘 중에 누가 크다고? 이온 반지름은 칼륨과 칼슘 중에 누가 크고 칼슘이 크죠. 됐어요? 칼륨이 커요. 됐니? 칼륨은 크고요. 얘는 작아요. 됐니? 그럼 얘 아래 게 작고 위에 게 크죠. 그럼 부등호를 이쪽으로 칠 수 있지, 그치? 이해됐어? 그럼 여기 막대기 중에 A는 작고 B는 기니까 큰 애가 칼륨이죠. 이해됐니? 어때? 이 문제의 자료를 해석해서 A, B, C를 찾기만 하면 돼요. A, B, C를 찾았어. Cl을 가장 먼저 찾았고요. 칼륨 찾았으니까 칼슘이 되겠지. 그 다음에 보기를 읽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니? 야,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커? 머릿속에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을 니네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칼륨이요. 됐나요? 칼륨이 가장 커요. 기억은 X.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아까 밑줄 그어달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뭐라고? 원자번호. 원자번호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그게 수능 시험 문제예요. 원자번호라는 단어를 직접 내면 쪽팔리니까 이렇게 길게 내는 겁니다. 그럼 A와 B 중에 원자번호는 누가 크니? A가 크죠. 당연한 거 아니겠냐? 니은 동그라미. 이온 반지름은 순서대로 쓰세요. 자, 이온 반지름을 순서대로 쓰세요. 저기 써 있으니까 CL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칼륨, 그 다음 칼슘. CBA. 디귿 또 동그라미. 어때? 자료만 해석할 수 있다면 밑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이게 여기 파트거든요. 이거 잘해주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해볼게요. 이 문제는 별표를 꼭 칩니다. 그 문제가 6번이에요. 6번 문제는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6번은 꼭 별표를 쳐주세요. 됐나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료 해석하는 시험 문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나요? 이 쉬워야 돼요. 점점점 쉬워져야 돼. 자, 거기 보면 얘가 0이고요. 여기에 기억 찍혀있지. 요쯤에 RB가 찍혀있고요. 요쯤에 RA가 찍혀있고 여기에 니은이 찍혀있지. 됐죠?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원자의 반지름과 B의 원자 반지름이 RA고 RB죠. 그죠? 그런데 RA가 2주기 원소고요. B가 3주기 원소예요. 됐니? 잘 보세요. 얘 2주기 원소고요. 얘 3주기 원소라고 써있지. 니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있어? 2주기가 크니 3주기가 크니? 3주기가 크죠. 그래서 다 틀려온다. 그래서 다 틀려온다. 내가 수업 시간에 정해준 거 있어. 리튬이 크게, CL이 크게. 전화 누가 크냐?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미치도록 적어줬다고. 이 꼭대기에 노란색으로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됐나요? 니네들한테 필요한 자료는 저렇게 엄청난 자료가 아니야. 수능 문제나 여러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네 가지의 크기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시. 리튬과 나트륨 중엔 누가 커? 나트륨이 큰 거 맞지? 됐어? 플로린과 CL 중엔 누가 커? CL이 큰 거 맞죠? 이거 쉽다고요. 다시 한번요. 리튬과 플로린 둘 중에는 누가 커? 리튬이 큰 거 맞지? 나트륨과 CL 중엔 누가 커? 나트륨이 큰 거 맞죠? 마지막 질문이요. 리튬과 CL 중엔 누가 크니? 플로린과 나트륨 중엔 누가 크니? 이거 비교하죠. 플로린, 나트륨은 저기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리튬과 CL 중에 누가 큰지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지. 됐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줬냐면 4개 중에 제일 큰 애는 나트륨 맞지? 리튬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조금 작으면 되지. 리튬보다 플로린 작아야 되고요. 나트륨보다 CL이 조금 커요. 됐어요? 이게 원자 반지름 크기 비교예요. 그럼 리튬과 CL 중에는 누가 커야 돼? 리튬이 커요. 여기까지 됐니? 보세요. 이 주기인데 크기.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렇다면 얘는 2주기인데 어느 쪽에 위치해야 돼? 앞쪽에. 얘는 2주기 앞쪽에 있는 애예요. 금속이죠. 이걸 찾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3주기인데 원자 반지름이 작아. 3주기인데 작아. 2주기보다 뒤쪽에 있어야 되죠. 3주기인데 뒤쪽에 있어야 돼. 비금속이죠. 됐니? 그럼 얘는 양이온이 될 거야. 얘는 음이온이 될 거야. 됐니?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돼? 음이온이 됐으니까 커져야 되죠. 커져야 돼. 얘가 B의 이온이 되는 거죠. 얘는 양이온이니까 작아져야 되죠. 얘가 A의 이온이 되죠. 됐나요? 자, 이제 보기를 읽어볼게요. 자, 니은은 B이온의 반지름이니? 네. A이온과 B이온의 전자리치는 네온과 같니? CL은 아르곤과 같죠? 안 같아요. X.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정. 유효액정은 뭐라 그랬어? 원자 번호요. 원자 번호 누가 크니? B가 크죠. 디귿 동그라미. 어때요? 보기 졸라 쉽지? 보기가 쉬워서 시험 문제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해석하는 게 어렵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의 자료를 해석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 거야. 연습용으로 꼭 그리세요. 됐어? 연습용으로 계속 연습해. 그래야 누가 큰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됐니? 진짜? 아, 좀 깔끔하게 탁 떨어지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지? 깔끔하게.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16번이요. 수능에 그렇게 출제가 돼요. 어렵지. 16번을 해석할 건데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써 있거든요. 아직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풀 거야? 풀기가 어렵지. 한 번만 더. 15번의 니은이요. 15번의 니은을 보면 제2이온화 에너지를 골라라 이렇게 써 있지. 다시 한번. (14번의) 디귿이요.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써있지.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지 못하면 여기 파트는 하기가 어렵겠죠. 제2이온화 에너지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시험 문제들의 종류들이에요. 이 단어는 좀 쉬운 문제 앞쪽으로 돌아와 볼까요? 8번이요. 앞쪽으로 돌아오면 8번 문제요. 잘 보세요. OFNAMG 됐지? OFNAMG. 그럼 순서대로 고를 수 있겠니? 이온 반지름 써놓고 시험 문제를 풉니다. 됐어요? OFNAMG. 자, 이렇게 써놨지. 이온 반지름은 순서대로. 누가 제일 커? 플로린이 제일 크죠? 플로린이 제일 커요. 누가? C가. 산소가 더 커야 되지. 누가? C가. 산소가 제일 커요. 됐어? 이거 시험장 가서 고르기 어렵습니다. 시험제 나올 때마다 쓰세요. 저 두 줄 쓰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다고. 됐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단어는 점수를 딸 수 없어요. 쉽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단 저걸 쓸 수만 있다면 시험지에 맞출 수가 있겠죠. 됐어? 근데 저거 없으면 어떻게 풀어? 못 풀어. 됐나요? 항상 저 그림을, 이온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을 그리는 습관을 기릅니다. 되니? 그럼 제일 큰 거 산소 맞지? C. 그 다음 거 플로린, 그 다음 거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 A 나트륨, B 마그네슘, C 산소, D 플로린.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거기 나오는 보기 한번 보세요. 같은 주기,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됐지?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를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단원의 시험 문제는 원자 반지름 따로, 이온 반지름 따로, 이온화 에너지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한꺼번에 다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됐나요? 이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단원에서. 됐어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래프와 등전자 이온 제대로 잘 외워주시고요. 잠깐 쉬었다 이온화 에너지 할게요. 스텝 3 드릴게요.